출발! 자, 이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다들 또 힘드시죠? 저도 조금 마음적으로 힘든 시기를 조금 지나고 있는데, 참 희한한 경기들이 조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적으로 우리 또 더 극복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먼저 또 날씨부터 약간 조금 살펴보자면요. 이제 국내 야구가 오늘 조금 흐리다 보니까 국내 조금 날씨가 흐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조금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또 기아는 날씨가 지금대로 비 소식 없고 약간 흐린 가운데 조금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후 때도 비 소식은 너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사직구장 쪽도 지금대로 조금 비 소식이 좀 없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수도권은 오늘 또 조금 그렇죠, 비 소식이 좀 전무하다면은 오늘 경기 국내 경기는 전반적인 진행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요미리와 히로카프의 경기부터 차근차근 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추천, 질차,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무엇보다 최근에 또 이제 요미우리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약간의 좀 뭐랄까 작년같이 이제 강한 임팩트를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금 문제긴 합니다. 그죠? 아직까지 또 리그 지면제로 일단 18승 18패 요렇게 약간 조금 5할 성적을 겨우 조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인데요. 자, 무엇보다 오늘 선발 토고가 또 등판을 합니다. 토고가 또 등판을 하는데 직전이 또 복귀전이었어요. 복귀전에서 야쿠르트 상대로 5이닝 동안 6패안타 5실점으로 상당히 또 부진한 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또 이제 토고가 시범 경기 때 2군 경기가 조금 피칭이 나쁘진 않았어요. 일단 2군에서 또 승리를 차곡차곡 좀 쌓아서 이제 조금 준비를 잘해왔던 부분인데요. 약간 지표적으로 조금 좋았던 못했던 부분들은 2군에서도 피안타율은 조금 높았습니다.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가 1군 복귀전에서 야쿠르트 상대로 그대로 조금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도쿠타도 이제 여느 때보다 조금 실점이 조금 많은 시즌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높은 피안타율, 조금 기복들, 이런 부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요미전에서는 올 시즌 최고의 피칭이 나왔습니다. 8이닝 동안 이제 또 3피안타 1실점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올 시즌 도쿠타는 그래도 요미전이 상당히 또 준수했다는 점들을 조금 상기하실 필요는 있겠다. 자, 시즌 맞대결 올 시즌 5번의 맞대결 3승 2패로 히로카프가 앞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요미가 올 시즌 조금 부진한 이유가 뭐냐? 역시 또 최근에 조금 이제 개투진들까지 연결되는 퍼포먼스와 또 선발진들이 조금 부진해요. 그러다 보니 일단 마무리는 또 뭐 마르티네즈 이런 자원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뭐 타이세이,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필승 카드까지 가는 데가 조금 험난해. 일단 이제 선발진들이 조금 크게 무너지고 있고 위틀리도 최근에 또 흔들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토고의 또 복귀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복귀 전에 토고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히로 역배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아무래도 타이세이를 조금 선발전을 하든가, 아니면 또 이제 마르티네즈를 선발전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선발진들 너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용이 충분히 또 역배 사이드로 노림수를 조금 가져보셔도 좋겠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양 팀들의 매치도 어느 정도 또 다득점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도코타도 예전보다 실점이 늘어나 있고 조금 피안타율이 조금 높아져 있고, 또 이제 토고 역시도 계속해서 피안타율은 꾸준한, 뭐 지난 시즌도 또 부진했죠. 심지어 시즌 막판도 조금 부진했던 면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면은 요 경기 5.5는 조금 선을 넘는다. 오바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선택 해보시길. 네, 맞아, 오늘 중립구장이요. 그 이야기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중립구장이다. 날씨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야쿠르트와 또 한신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윤기도 야쿠르트 지금 이제 센트럴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야쿠르트가 올 시즌 이제 좋은 부분들은 투수력이 조금 좋아졌고, 예년보다 이제 또 약간 유망 자원들, 조금 흔들렸던 자원들이 약간 컨디션이 조금 올라오면서 최근 또 피칭 내용들이 개선이 되고 빠따도 조금 터져주고 있다. 공수 밸런스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역시 요시무라도 뭐 작년 대비해서 약간 시즌 초반 나쁘지 않았죠. 상당히 또 좋은 페이스로 조금 이끌어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무엇보다 계속해서 피칭 내용들이 조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패배가 더 많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꾸준한 실점률들 또 본래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직전 이제 4월 28일 날 한신전에서는 5이닝 동안 4실점을 했어요. 상당히 또 크게 흔들렸는데 타선의 지원을 받아서 한 차례 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승리가 어떻게 보면 또 본인의 피칭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고 타선의 지원을 받아서 일단 역시 또 승리를 조금 거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이제 또 야쿠르트는 또 니시유키가 또 이제 복귀를 하는데요. 직전 이제 또 이제 야쿠르트전에서 이제 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자, 5이닝 동안 4피안타 2실점했어요. 나는 또 이제 니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또 약간 불륜설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몇 시즌을 조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올 시즌 약간 시범 경기 또 이제 무엇보다 또 2군 피칭용을 조금 칼을 갈았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전 야쿠전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니시가 또 예전에 또 에이스의 모습들을 조금 부활시킬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요 경기는 한신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물론 또 상대전에 1승씩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요시무라는 최근에 실점률이 상당히 또 높고요. 특히 또 메이지 진구구전 홈 경기가 또 약한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충분히 또 한신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어느 반은 키는 이제 니시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의인데요. 어느 반은 조금 비추, 어느 반은 조금 7.5라면은 어디로 튀어도 조금 이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를 하시고 승패에 조금 집중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길.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요코베이와 또 주니치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요코베이 오시는 요코가 상당히 또 타깃적인 지표도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2년 전에 또 우승을 했던 내용들 오신도 충분히 또 조금 가능성을 조금 열어주고 있는 시즌이 조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17승 17패 딱 5할 성적이긴 해요. 그런 내용인데 여느 때보다 타격감은 조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또 오늘 이제 또 아즈마와 또 카네마루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카네마루와 아즈마 직전 이제 5월 5일날 이제 또 나고야 돔 홈에서 또 매치업을 조금 가져갔어요. 자, 그때 당시 이제 또 이제 아즈마도 6이닝 동안 2실점 노디시전 조금 그렇게 조금 기록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조금 이제 무엇보다 조금 패배가 조금 잘못 말씀을 드렸네. 4월 28일이었습니다. 맞대결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6월 이제 4월 28일 날 6이닝 동안 이제 3실점으로 주니치전에 조금 고전을 했다. 그래도 나름 또 이제 퀄리티 스타트급의 경기를 조금 치러졌는데 타선이 조금 도와주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카네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올 시즌 요코베이전에서 두 차례 등판을 했었는데요. 직전 경기가 또 이제 무엇보다 7이닝 동안 무실점 완벽한 피칭 용도를 조금 보여줬습니다. 요코전에 상당히 또 준수했던 나고야의 홈 경기가 있었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카네마루가 꾸준하게 7이닝을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름 또 피칭 밸런스를 잘 끌고 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카네마루는 약간 원정에서는 조금 피안타율이 조금 높은 친구예요. 일단 저는 요 경기 충분히 또 이제 아즈마의 홈 경기라면은 충분히 또 요코베이를 조금 좋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 자, 무엇보다 이제 요코베이가 또 시즌 맞대결로 3승 2패로 근소하게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주니치 팀방울이 조금 요코전에 조금 고전을 해요. 약간 불펜진들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팀방울이 3.72 물론 또 준수하긴 하지만은 조금 이제 요코베이전에서는 조금 다른 팀들보다는 방어율이 조금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용기는 저는 약간 조금 요코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카네바르 원정은 조금 기복이 있어요. 원정 피안타율이 조금 높다는 점을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경기는 충분히 또 저는 약간 요코베이 정배당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6.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어느 반은 조금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반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패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라쿠텐과 오릭스의 맞대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올 시즌 이제 오릭스의 약진, 퍼시픽 리그는 오릭스, 그리고 또 이제 또 센트럴 리그는 야쿠르트, 이런 팀들의 약진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시기죠. 자, 무엇보다 라쿠텐은 이제 쇼지를 꺼내고요. 일단 또 오릭스는 쿠리아는 카드를 꺼냅니다. 자, 쿠리아는도 이제 퍼시픽 리그에서 상당히 또 좋은 적응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에 또 넘어와서 올 시즌도 역시 또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시기인데,
자, 시즌 맞대로 이제 3승 2패, 라쿠텐이 또 상대전에 근소하게 조금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이제 오릭스가 22승 14패로 상당히 또 이제 조금 퍼시픽 리그 독주를 지금 조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일단 중위권 성적들은 조금 비슷합니다. 전부 다 조금 이제 간극차가 2위부터 지금 현재 조금 5위까지는 그렇게 간극차가 조금 크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에서 올 시즌 퍼시픽 리그가 약간 조금 혼돈의 시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쇼즈는 이제 올 시즌 조금 각성을 했어요. 상당히 또 좋은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닝 소화력이나 뭐 실점이 조금 꾸준하게 있지만은 탈삼진으로 그 지표들을 조금 찍어 누르는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또 오릭스전에서 올 시즌 또 무실점에 상당히 또 깔끔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다. 또 1승을 거뒀습니다. 반면 또 쿠리아르는 최근 또 뉴오넴전에 패배를 당했고요. 소뱅전 패배, 또 라쿠텐전에 패배를 당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자, 무엇보다 직전 이제 라쿠텐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3.2이닝 동안 9피안타 5실점으로 조기 강판을 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최근에 또 이제 무엇보다 피안타율이 상당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쿠리아르는 최근에 약간 조금 하락세로 지금 조금 고전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라쿠텐의 정배당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올 시즌 오릭스가 상당히 또 뭐 소뱅전도 준수하게 조금 치르고 있고 여러 팀들을 상당히 또 잘 격파를 하고 있는 시기인데 올 시즌 제일 조금 고전하고 있는 팀은 라쿠텐입니다. 라쿠텐전에 상당히 또 고전 중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또 경기는 라쿠텐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개인적으로 또 5.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요. 요 경기 전은 5.5 기준점이라도 한번 또 오바 사이드도 충분히 또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도 긍정적, 라쿠텐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려 해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지바 롯데와 리오넴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정배 리딩감이죠. 정배 리딩감이 조금 주어지고 있다는 점. 약간 히로카프는 역배지. 히로카프는 역배 추천을 드렸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지바 롯데와 리오넴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투는 이제 원정 피칭이 더 좋아요. 그죠? 이 투는 홈에서 가토, 이토, 이런 친구들은 홈 경기보다는 약간 원정 피칭에서의 또 퍼포먼스가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직전 라쿠텐전에서도 7이닝 동안 1실점, 세이브전에서 7이닝 동안 2실점, 상대 또 이제 짠물 투구로 퀄리티 스타트를 계속해서 조금 쌓아가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안드레 잭슨, 요코베이에서 넘어왔습니다. 자, 잭슨 같은 경우도 이제 시즌 출발이 조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피안타율 지금 상승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공략을 조금 당하고 있는 패턴인데요. 최근에 또 오릭스전에서도 5실점을 했고요. 또 뉴오넴전에서도 7이닝 동안 6피안타 4실점으로 조금 실점률이 일단 조금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 팀들의 시즌 맞대결은 조금 팽팽해요. 3승 3패입니다. 3승 3패로 6번의 매치가 상당히 또 팽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이제 리오넴은 지바 롯데전의 팀방울이 2.94입니다. 2.94로 나름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기 때문에 지바 롯데의 팀방울은 이제 리오넴전에서 5.54예요. 5.54. 그럴 정도로 최근 또 약간 지바 롯데 선발진들이 조금 리오넴전에서 조금 실점을 조금 많이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일단 원정 이투라면은 충분히 또 이제 리오넴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6.5 기준점은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입니다. 어느 반은 또 이토의 또 피칭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조금 컬이 달라지겠죠. 어느 반은 패스, 용에는 리오넴 사이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소프트뱅크와 이제 또 세이브의 또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소뱅은 약간 조금 상태가 좋지 못하죠. 무엇보다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투수력이에요. 투수력. 지금 이제 선발진들도 크게 흔들리고 있고, 지금 이제 불펜진들도 흔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조금 다저스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다저스도 최근에 또 선발진들 무너지고, 로블레스키도 조금 무너졌던 경기도 있고, 사스키도 그렇고, 불펜도 엉망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다저스와 또 약간 비슷한 느낌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마츠모토와 또 이제 와타나베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데요. 양팀 선발들이 5월 5일날 어린이날의 매치업을 조금 끌고 갔던 내용입니다. 맞대결을 펼쳤고요. 그때 당시 세이브 홈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자, 마츠모토는 그 경기 때 어떻게 보면 4.1일 동안
4실점을 했어요. 조기 강판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와타나베는 그 경기 때 패배를 당했는데요. 5이닝 동안 6실점을 했어요. 5이닝 동안 6실점으로 와타나베가 또 크게 무너졌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츠모토도 약간 올 시즌 피칭 밸런스가 그렇게 조금 인상적이지 못해요. 전반적인 꾸준한 실점들과 기복들이 조금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지만은, 무엇보다 와타나베는 그냥 계속해서 조금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피안타와 장타오형, 볼레도형까지도 상당히 또 많은 지표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소뱅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다. 자, 시즌 마트가 이제 6승 3패예요. 6승 3패로 지금 세이브가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팀 방어율도 이제 소뱅이 유달리 또 세이브전에서 많은 실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방어율이 4.56으로 팀 방어율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세이브 역시도 이제 소뱅전에서 방어율이 3.04야. 근데 그게 또 와타나베가 또 방어율을 조금 끌어올리는데 한 로스 크게 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이 7.5 기준점이더라도 오버사이드도 좋아요. 오버사이드가 또 편할 수도 있어. 아시겠지? 두 팀 다 조금 상대전에 많은 득점과 조금 실점들을 조금 보여주는 매치다. 최근에 또 직전 매치는 10대2였죠. 그리고 또 이제 5월 5일날 양 팀들 선발들의 매치는 6대4로 소뱅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뭐 10점은 과히 그냥 넘어서는 양 팀들의 매치다. 요게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 또 소뱅 사이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LG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원태가 지금 현재 임찬규가 등판하는 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 경기 기준점이 8.5다. 조금 너무 또 납득이 안 됐던 내용이에요. 이게 왜 8.5일까? 뭔가 의심스럽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됐을 정도로 두 팀 선발들이 뭐 최근에 또 매치도 그렇고, 최원태는 또 원정에서의 실점률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임창규는 삼성전에 올 시즌 조기 강판이 있고 이런 내용인데, 조금 요 경기 8.5 너무 유혹적입니다. 저는 한번 이제 조금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냄새는 나지만은 저 충분히 또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8.5 기준점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준다는 점이고요. 최원태도 예전에 또 LG의 몸을 또 담았었죠. 그러다 보니 일단 LG 타자들도 최원태에 대한 데이터를 상당히 또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인데, 무엇보다 최원태 원정 성적이 올 시즌 2경기 동안 1패 8.31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점대 방어래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불안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또 조금 무시할 수 없겠다. 물론 양팀 선발들이 약간 임창규는 두산전에서 6이닝 1실점, 최원태는 또 키움 상대로 6이닝 1실점 이렇게 조금 보여주면서 직전 경기 때 승리를 한 차례 거둬가긴 했습니다. 양팀들이. 그렇지만은 상원의 맞대결에서는 충분히 또 난타전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개인적으로는 역시 또 용기는 승패는 굳이 또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디로 튀어도 조금 이상하지 않은 매치이기 때문에 뭐 삼성 역배가 빠지는 것도 조금 납득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또 용기는 승패보다는 오바를 조금 집중하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롯데와 N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드리게스와 라일리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역시 또 용병들 간의 매치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심이 또 가는 부분인데요. 직전에 이제 라일리가 복귀전을 펼쳤죠. 근데 그 복귀전을 라일리가 조금 그렇게 딱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SSC 상대로 5이닝을 던졌습니다. 5이닝 4실점을 했는데요. 피홈런을 3방이나 맞았어요. 홈런 3방을 맞았다는 게 무엇보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됐다. 아무래도 왼쪽 복사근 부상으로 조금 회복을 하고 40일 만에 1군 등판에 나섰던 내용인데, 홈런 3방을 조금 허물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경기가 다음 경기를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또 고민이 된 내용이었다. 반면 또 로드리게스는 최근에 또 KT전에서 5이닝 동안 8피안타 4실점, 키움전에서 6.1인 동안 3실점, 이렇게 꾸준한 실점들이 조금 주어지고 있다는 점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로드리게스는 약간 리그적으로 조금 해주고 있고, 물론 또 실점은 조금 많은 편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약간 꾸준하게 이닝 소화가 조금 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은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라일리의 몸 상태 한번 또 지켜봐야 된다. 아직은 조금 더 관심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용인은 저는 롯데 역배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은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롯데 역배 한번 더 관심을 조금 가져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메인감의 경기는 아니죠. 솔직히 한번 또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용기는 이제 용병들 간의 매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로드리게스도 실점이 조금 꾸준하게 있는 편이고 라일리도 직전 경기가 조금 안 좋았죠. 그렇다면은 8.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도 공략 포인트로 두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다. 왜냐면 또 라일리도 아직은 몸 상태가 100%가 아닙니다. 이닝 소화가 조금 짧아질 여지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단 요 경기는 언더가 지금 약간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버사이드에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KT와 SS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 SSG가 조금 하락세예요. 하락세를 조금 보여줬던 경기들이 좀 있는데 뭐 딱히 뭐 내용적으로 뭐 크게 흔들렸다 좀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불펜들이 최근에 약간 조금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10경기 동안 3승밖에 없어요. 3승밖에 없을 정도로 SSG가 살짝은 조금 뭔가 경기 틀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오늘 또 김건우와 또 사우어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됩니다. 사우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제 그 뭐 기아 상대로 6이닝 동안 3실점 승리, 뭐 탈삼진 7개, 또 LG 상대로 6이닝 동안 뭐 탈삼진 5개, 2실점 승리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또 페이스를 조금 끌어올리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또 홈 경기 4경기 동안 승리가 없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3점대 방어율로 나름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다. 자, 김건우도 물론 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느 시즌 때보다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 또 올 시즌 KT전에서도 또 무실점에 또 승리를 한 차례 조금 거뒀다는 분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보고 있는데, 최근에 역시 또 무엇보다 직전 경기 NC 상대로 무엇보다 5.1인 동안 3피 홈런을 또 허용을 했습니다. 홈런 3방 맞고 4실점을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피안타 자체는 조금 많지 않지만 장타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뭔가 피칭 밸런스에 약간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면은 전 조금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특히 또 이제 무엇보다 SLC 불펜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타선 쪽으로도 약간 조금 기복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충분히 또 약간 사우어의 리그 정도를 조금 생각하셔서 홈팀 KT를 조금 좋게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요 경기는 약간 고민인데요. 어느 반은 살짝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고 KT 사이드 한번 또 싸워 최근에 또 흔들리고 있는 SSG 이런 걸 조금 생각했을 때 충분히 또 KT를 조금 좋게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기아와 또 두산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저 기아 그렇게 조금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또 기아도 늘 저랑 약간 사대가 조금 안 맞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만큼은 기아를 상대 또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죠? 왜냐면 또 이제 올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 지금 이제 뭐 기아 선발들 중에서 제일 지금 이제 조금 내일도 내일이지만은 상대 또 호투를 펼쳐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고요. 특히 또 홈 경기가 또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홈에서만큼은 상대 또 올 시즌도 압도적인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3경기 동안 2승 1패 2.025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준수하다. 또 올 시즌 두산전도 물론 또 승수를 챙기지 못했지만은 1.42의 방어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로 홈 경기는 상당히 또 믿음이 가고요. WHIP도 지금 현재 0.99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승용은 지금 현재 4패만 기록을 하고 있죠. 4패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원정 성적이 더 안 좋아요. 원정이 올 시즌 3전 전패인데 방울이 또 9.8이야. 그럴 정도로 원정에서의 실점들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충분히 또 저는 약간 기아 사이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두 팀 다 약간 불펜진들에서는 그래도 약간 저는 두산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란데 오늘은 또 기본적으로 7경기 동안 4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할 정도로 이닝 소화력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저는 충분히 또 경기는 기아승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다. 어느 반은 조금 손이 가지 않고요. 역시 또 기아 사이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키움과 하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가면 하나. 자, 근데 지금 현재로 이제 하나가 과연 또 요렇게 똥배당을 받을 입장이냐, 요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에 약간 하나가 상승세를 조금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LG전의 위닝 시리즈.
기아전의 위닝 시리즈. 지난주에 이제 또 두 번의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요. 자, 그 가운데 또 류현진이 또 등판한다면은 조금 긍정적이다. 올 시즌 이제 류현진은 홈에서는 2패밖에 없습니다. 2패밖에 없는데 원정에서는 3전 전승이에요. 3전 전승을 또 원정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또 이제 1.42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나름의 또 좋은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또 조금 키움전에 또 늘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반면 또 배동현도 잘 던져주고 있죠. 상대 또 이제 기대 이상의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상대 또 준수한 피칭 내용들 조금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동현이는 약간 이닝 소화가 조금 짧아요. 일단 뭐 퀄리티 스타트도 없고 약간 5이닝 정도 겨우 조금 버텨준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펜진들이 조금 불안할 수 있다. 키움도 역시 또 최근에 불펜 불안 요소가 상당히 또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번에 충분히 또 약간 조금 하나의 정배당 납득이 된다. 하나 최근에 또 분위기 몽글몽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또 경기가 7.5 기준점이 잡혀 있는데요. 뭐 양 팀들 매치가 또 이제 뭐 최근에도 조금 난타전이 조금 빈번했던 내용도 좀 있고 불펜진들이 조금 불안하다면은 어차피 류현진도 올 시즌 뭐 조금 긴 이닝 소화 이런 부분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또 오버를 조금 염두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올 시즌 무엇보다 조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좋은 내용들이 조금 지워지고 있어요. 일단 요경기는 충분히 또 하나 사이드 하나가 최근에 또 키움 상대로 상당히 또 성적이 좋아요. 10경기 동안 전면적으로 9승 1패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전 뭐 지난 시즌 포함해서이긴 하지만은 9승 1패로 하나는 키움전이 상당히 또 좋았다. 여기는 하나 사이드, 오버 사이드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이제 야구 경기까지 정리가 조금 끝이 날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축구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과 대전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는 이제 저는 약간 대전 역배가 조금 주어져 있다. 상당히 저는 조금 메리트 있는 역배가 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왜냐면은 올 시즌 대전이 홈이 부진해요. 홈 경기는 유달리 지금 이제 뭐 직전에도 포항 상대로 또 1대0의 패배를 2대0의 패배를 당하고 인천한테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홈에서 승리가 없어요. 승리가 없을 정도로 대전이 홈 경기는 안 풀리고 있는데요. 원정 경기만큼은 무엇보다 올 시즌 이제 또 4승 1무 1패입니다. 홈은 7경기 동안 3무 4패야. 3무 4패인데 원정 경기는 6경기 동안 이제 또 4승 1무 1패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물론 또 이제 강원 원정에서는 최근에 또 4번 연속 무승부예요. 4번 연속 무승부가 조금 연출이 될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양 팀들의 매치는 호각세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조금 보자면은 요게는 대전 프렌 좋아요. 대전 프렌. 대전은 무엇보다 올 시즌 원정이 더 좋고 또 이제 또 양 팀들의 매치가 지금 이제 강원 홈에서는 지금 4번 연속으로 무승부가 표출이 되고 있다면은 역배까지 조금 욕심을 내기보다는 여기는 안전한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제 강원도 약간 조금 숙제는 무엇보다 올 시즌 약간 홈에서 또 강원도 득점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전 요 경기는 약간 저득점의 행보도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도도 조금 긍정점. 물론 또 무승부 욕심이 좀 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요 경기는 프랭과 언더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무엇보다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조금 끌고 가실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아무튼 요 경기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광주와 서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점 자판기 광주죠. 자, 무엇보다 광주가 지난 경기 때는 그래도 약간 실점하지 않고 버텨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그 경기는 이제 강원이었죠. 강원이 또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강원이 또 광주전에 6연승이었거든요. 6연승이었고 예년보다 이제 또 약해진 이제 또 광주였기 때문에 강원을 조금 좋게 볼 수밖에 없었던 주말 매쳤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움을 남겼어요. 서울은 또 이제 제주 원정에서 조금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엇보다 2탈로도 빠진 제주였긴 했는데요. 무엇보다 2대1로 또 약간 서울이 또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경기 패배는 조금 무엇보다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울진은 또 서울도 원정 성적이 더 좋습니다. 원정에서 5승 1무 1패. 뭐 지난 제주전이 1패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패배였어요. 그게. 그럴 정도로 서울은 올 시즌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역시 또 5승 1무로 원정 성적 무패행진을 달렸던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엇보다 서울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또 광주와의 또 매첩을 또 끌고 갔어요. 올 시즌 또 3월 22일 날 또 홈에서 5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럴 정도 상당히 또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고, 지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재호나 또 최경록, 뭐 신창무 이런 점들 수비에서는 또 이제 약간 김경민 골키퍼의 부상 이상이 또 발생을 했다는 점이고요. 노이동 빼고 골키퍼까지도 지금 징계로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전 골키퍼와 백업 골키퍼가 빠진 가운데서 광주가 또 경기를 치러야 되는 경기입니다. 일단 이 경기는 누구나 보는 서울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또 서울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금 현재 11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11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요게 최영블이 또 저는 서울 사이드 핸디캡 잘 설정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서브룸에서는 5등했어요. 5등에 대승을 거뒀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 오바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오바, 서울사이드, 핸디캡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인천과 포항의 경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도 지금 현재 승격하고 나서 또 약간의 기복들이 조금 심하죠. 2부 리그에서는 나름의 또 여포였는데 1부 리그 올라오니까 역시 또 조금 고전하는 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무고사 부상입니다. 무고사, 문지환, 수비에서는 이상기, 여승원 또 이런 자원들 조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아쉬울 수 있다. 자, 근데 인천은 무엇보다 포항전에 최근에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포항전을 조금 고전하고 있는 페이스인데, 거기다 또 이제 부상자들까지 조금 늘어났단 말이지. 물론 또 약간 조금, 페리어도 조금 가용할 수 있고 그런 템포지만은, 무고서 없으면 조금 불안하긴 하죠. 자, 포항은 이제 조르지와 또 완델손, 요런 자원들이 조금 부상입니다. 역시 또 부상 이슈를 또 같이 안고 있다는 점인데, 최근에 포항도 약간 득점이 조금 부진해요.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전 요 경기는 이제 조금 무승부나 프랜사이드 각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듭니다. 근데 약간 지금 인천의 부상 여파, 또 포항의 또 이제 인천 원정 3연승의 데이터, 이런 걸 조금 확인을 한다면은 살포시는 또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뭐겠어요? 인천이 또 포항전에 약하고 부상 여파가 좀 있고 역시 또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면은 안정적인 접근 포인트는 포항 프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항도 득점력이 조금 부진해요. 기복이 조금 있고 특히 또 원정에서의 기복들이 좀 있다면은 다득점의 경기는 안 날 것 같습니다. 2점 언더 또 약간 프랜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시고, 조금 욕심이 나신다면은 약간 무승부 가능성이나 무승부를 한 6대 4 정도 이렇게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승부 6, 역배 4 정도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조금 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장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고생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행동들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요럴 때 또 심기일전에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또 다시 한번 승수를 쌓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또 마련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충분히 또 좋기 때문에요. 한번 또 노림수를 잘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또 맛있게 한번 또 올킬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날로 한번 또 도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한번 적합 회의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다!